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21일 화요일 오후 4시 12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의 급등이 계속되고 있고 아시아는 좀 전반적으로 좀 소외된 듯한 그런 모습이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세계 증시는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번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상승세가 계속해서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담스러운 자리인 거는 분명합니다.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이게 시장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서 상승을 베팅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조정이 한번 시원하게 나왔으면 그러면 차라리 상승을 추격하기 좋죠. 눌림시 매수하기 좋죠. 근데 이건 계속 기간 조정 급등, 기간 조정 급등 이러니까 이 주식 매수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 이제 내가 상방을 보고 있다, 내가 상방 투자한 사람이라면 여기서는 사실 상방의 비중을 축소하는 게 이제 정석적인 대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렇다고 하방 진입은 여기서 정석이냐? 정석 아니죠, 그죠? 매도세가 등장을 해야 하방 진입하는 거니까 매도세 등장하지 않았으니까 그게 애매한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인 겁니다. 야, 어젯밤에 미국 증시가 추가로 급등했으니까 해석이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 대응 똑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가 여기서 조금 더 올라봐야 그래봐야 여기서는 일단 정석적인 대응은 그거다. 지난번에 누적된 상승에 대한 피로감, 이런 급등에 대한 피로감, 이런 기술적인 부담감들은 이게 결과적으로 가격 조정으로 이렇게 한번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 정말 긴 기간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 애매함은 결과적으로 계속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석적인 대응은 그래도 상방 비중 축소가 이 자리에서는 차라리 정석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방 진입은 안 되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일반적인 분들은 뭐 해야 되냐? 현금을 쥐고 기다리면서 이제 기다려야죠. 이제 어떤 기회, 어떤 가격적인 조정이 나와갖고 세일을 기다려야 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니면 이제 어떤 하방 진입의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뭔가 단서를 찾아갖고 그 현금으로 하방 진입을 하는데 사용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하여튼 지금은 이제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예측이 안 됩니다. 워낙 비정상적이고, 아니 비정상이라기보다는 이제 비이성과 이제 감성의 영역으로 좀 들어와갖고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오늘 밤에 또 급등해도, 오늘 밤에 또 폭락을 해도 이상하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당장 예측은 안 됩니다만, 이제 전반적인 이런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제가 보편적으로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조정이 한 번쯤 좀 이제 필요한 자리다, 그런 겁니다. 기간 조정 이런 거 말고 좀 가격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게 좀 한번 이렇게 가격 조정이라도 좀 자연스러운 이런 걸 기대할 만한 그런 자리라는 겁니다. 이런 게 차라리 나와야 여기서 뭔가 이제 대응이 더 쉬워지는 거긴 하죠. 물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대응의 난이도는 쉬워진다. 차라리 이게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그 증시 하락기에 뭐라고 했나요? 이 정도 빠지면 주식 사기 매력적인 자리지만 여기서 한 번 더 빠지면 이런 자리는 해야 된다. 네, 차라리 한 번 더 빠지면 여기선 주식 매수나 상방 베팅이 오히려 더 편해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에 드렸었는데요. 이것도 같은 논리죠. 가뜩이나 계속해서 누적된 상승 피로감이 어마어마한데 여기서 좀 더 올라요. 그럼 이제 오히려 하방에 대한 어떤 가능성은 좀 더 크게 열린다고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측면에서는 대응의 난이도는 쉬워진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엄밀히 따지면 근데 정말 대응하기 어려운 자리인 거는 사실 맞긴 맞아요. 대응이 쉽지 않죠. 저도 요즘 거의 매일 밤 이렇게 미국 증시를 좀 밤늦게까지 보고 있는데 막상 이제 내가 뭔가를 하려면 굉장히 어렵긴 한데요. 그래도 이런 거는 어떤 그 난이도는 차라리 전반적 대응의 난이도는 확실히 더 쉬워진다라고 보는 게 그게 맞긴 맞습니다. 표현이 제가 좀 쉽다라고 하는 게 좀 헷갈릴 수 있으나 하여튼 분명히 이제 그런 어떤 더욱더 결정적인 자리에 다가가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은 쉽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시세라는 게 아시다시피 지나치게 너무 심해지면 결과적으로 꺾이는 거거든요. 물극필반이라고 그러죠. 너무 과하면 반대로 꺾인다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모든 시세의 논리가 다 그렇다. 이 하방 시세를 끝내기 위해서는 투매와 폭락이 이 하방 시세를 끝내는 거고, 투매와 폭락 끝에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제 매수의 어떤 새로운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되는 거다. 투매와 이런 게 없으면 계속해서 하방이 진행이 되고, 여기서 이제 투매가 나와버리면 오히려 강한 이런 극적인 시세가 나오면 여기서 이제 방향이 틀어진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상승이 시작되는 거고요. 상승은 언제 끝날까요? 상승이 서서히 진행되다가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여기 상승장이 또 끝나고 또 하락장이 또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부담스럽게 막 쏘아붙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선 더 쏘아붙이고 더 쏘아붙일수록 사실 이 난이도는 쉬워진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몰아붙이면 너무 극적으로 한쪽으로 쏠려버리면 차라리 아래쪽으로 방향전환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게 이제 일반적인 논리이긴 하거든요. 이제 이런 측면에 생각을 해보면 대응의 난이도는 쉽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쏠림이 굉장히 좀 심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난이도는 쉽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근데 변동성이 워낙 크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어렵다, 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난이도는 굉장히 높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자리에서 지금 뭐 어제도 한국 증시는 모르겠고 일단 미국 증시 기준으로 제가 요즘 조금 좀 열심히 보고 있는데, 미국 증시가 지금 막 이렇게 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계속해서 고점 잡으면 안 된다라 말씀은 드리지만, 저 같은 경우 이제 계속해서 매일 밤에 이렇게 혹시나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제 호시탐탐 밤에 늦게 자면 그 밤잠을 줄여가면서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죠. 사실 근데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에서 좀 자꾸 뭐 들이대려고 하는 시도가 사실 좀 필요하긴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런 자리에서 한번 잘 풀리게 되면은 그만큼 남들보다 유리한 평단가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리한 평단가를 가질 수 있다 이겁니다. 어떤 진입을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에서 잘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 이게 승차감이 굉장히 편해지는 그런 점이 있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뭐 제가 뭐 이런 자리에선 보편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은, 사실 그 대응 전략은 모든 위치에서 사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대응 전략은 한번 진입을 했으면 다음에 이제 청산하기 위한 그런 대응은 이제 본인의 평단가에 따라 달린 거예요. 본인의 평단가가 안 좋을수록 이제 승차감이 더러워지는 거고, 남들보다 위험 관리를 더 빨리 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고, 이게 그래서 평단가가 안 좋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 뭐 내가 상승에 베팅했다. 아무리 상승장이 길게 나왔다 하더라도 내 평단가가 안 좋으면 중간중간에 조정 나올 때 다 털린단 말입니다. 계속 손을 써줘야 되고, 계속 이런 데에 손 쓰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평단가가 이게 계속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결정적인 이런 어떤 시세의 변곡자리 이런 거를 잡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지금 같은 때 모두가 한쪽으로 쏠리고, 사실 이런 때가 그래서 난이도는 어렵긴 한데, 지금 같은 때가 어떤 결정적인 그런 변곡일 가능성이 있는 자리라고 이제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고요. 하여튼 이런 측면에서 열심히 한다. 한 번 평단가가 이게 좋게 딱 잡아버리면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게 느긋하게 이런 시세를 다 즐길 수 있다. 우리가 보통 어떤 뭐 주식시장 책 같은 거, 뭐 주식책, 뭐 투자 관련 서적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이상적인 그런 장기 투자에 관한 매력 뭐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 여기 바닥에서 사가지고 쭉 끌고 가면 된다. 야, 여기 있는 이 멋진 엄청난 우상향 시세를 봐라 이러면서 책들에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멋진 시세를 우리가 뽕을 뽑아 먹으려면은 이게 진입이 잘 돼야 된다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이게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뭐 조정 뭐 크게 나와 잠깐 하락 추세로 전환돼 이러면은 다 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계속 이게 의미 있는 그런 중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가 없다. 내가 꿈꾸는 중장기 투자를 하기가 어렵다. 어쨌든 평단가가 일단 좋게 만들어 놓고 봐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사실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제 생각엔 그래요. 한번 진입하는 게 가장 어렵지 않나 싶어요. 일단 진입을 해서 내 계좌에 뭐가 일단 들어있으면 평단가라는 대응의 기준이 딱 명확하게 생겨버리니까 그 다음엔 뭐 그냥 기계적으로 대응하면 되죠. 내 매수가에 오거나 뭐 아니면 뭐 적당한 데 그냥 청산하면 되는데, 이 매수는 어쨌든 정말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게 맞긴 맞는데, 아무리 어렵더라도 조금 더 힘을 내서 우리가 좀 해볼 가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이 물론 이제 사실 기술적으로 보면은 어젯밤 미국 증시 급등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하방을 볼 수 있는 근거는 이제 없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발상을 강하게 하자라고 뭐 제가 이렇게 그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좀 편파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죠? 그런 점들은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편파적으로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사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실 지금은 어쨌든 뭐 쏠림이고 뭐고 일단 그런 걸 떠나서 겉으로 봤을 때는 하방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좀 그렇다. 제가 좀 편파적으로 이야기한 게 있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알고 계셔야 되고, 그냥 뭐 제가 하는 이야기를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보셨던 여러분들도 좀 지나치게 좀 편파적인 면이 분명히 없지는 않은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사실 하방을 볼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 뭐 주식시장 내에서는 그런 어떤 이 자리가 변곡이라는 그런 신호가 안 보입니다만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우리가 지금 제 영상이 추구하는 게 결과적으로 매크로 투자, 그죠? 어떤 뭐 주식시장만 보고 주식을 하는 게 아니고, 뭐 다른 부분, 뭐 환율이나 뭐 채권도 보고, 뭐 연준의 생각도 들어보고, 뭐 일본 중앙은행의 생각도 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매크로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이 변곡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방을 이야기하는 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주식시장만 찾아보면은 아무리 눈을 닦고 봐도 이거는 하방의 근거가 일단 보이지는 않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사실 좀 약간 좀 늦잠도 자고 해갖고 좀 정리가 안 돼서, 사실 왜 지금 중장기적으로 어떤 하락을, 왜 지금 중장기적으로 어떤 변곡의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거에 관해서 사실 좀 약간 좀 대충 이야기를 하고 좀 넘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그런 부분, 왜 이 자리가 중장기적인 변곡이 될 수 있는지 좀 이제 그런 부분 좀 간단하게 한 번만 좀 더 점검하고, 그렇게 하고 오늘 있었던 일들 쭉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금리와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금리와 관련된 부분. 금리와 관련된 부분. 지금 이제 연준의 오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장기물 금리까지 이제 같이 딸려 올라가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이죠. 물론 최근에 증시 랠리는 이 올라갔던 장기 금리가 다시 내려오면서 랠리를 하는 게 맞긴 맞는데,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너무 많이 내려올 수도 없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이야기가 약간 꼬이는데, 하여튼 이 장기금리의 상승세 끝났다라고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아직 이거 확인이 더 필요한 자리예요. 물론 5%라는 저항은 확인했지만, 의미 있는 저항은 확인했지만, 그래도 여기가 꼭지냐, 우리는 아직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제 뭐 금리 인상한다, 완화 기대감 이런 게 있는데, 미국은 아시다시피 경제가 너무 좋다 보니까 뭐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연준은 아직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 끝났다라는 이야기 안 했거든요. 계속해서 싸움을 이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아직 금리의 상승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는 굉장히 일단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부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 장단기 금리가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또 증시가 랠리를 하고 이러면서 장단기 금리가 정상화되다 다시 이제 역전을 조금 좀 하고, 역전을 또 심화시키고 있는 과정 중이긴 한데, 장단기 금리의 이 정상화 추세도 이것도 진행 중이란 말입니다. 아직까지는 조정이에요. 근데 조정의 폭이 좀 급진적이긴 하죠. 아무튼 이런 점들, 지금까지 증시는 혹은 뭐 세계 경제는 이 장단기 금리가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이번엔 과연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 이 위기를 우리 충분히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하여튼 이런 금리의 이런 상승세, 이런 흐름들이 아직 이게 끝난 게 아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기준은 미국이라는 겁니다. 유럽이 기준이 아니고, 뭐 일본이 기준이 아니고 미국이다. 미국만 봐도 이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점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건 사실 뭐 이런 부분이 사실 뭐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금리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이제 나머지 것들은 이제 사실 뭐 매크로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어떤 뭐 수급적인 측면이나 뭐 약간 좀 뭐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강조하다시피 가장 중요한 거는 과열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잊을 뻔하는데 10월 말쯤에 세계 증시는 한번 완전 하락이 심화가 됐었어요. 완전 이제 하락 추세가 심화될 것처럼 그렇게 한번 추세를 한번 전환을 했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지금 급격하게 지금 튀어오른 거란 말입니다. 이게 하여튼 굉장히 좀 심한 편이에요. 뭐 경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심하기도 하고, 실제로 객관적으로 뭐 보조 지표들을 아마 켜놓고 봐도 이거는 지금 아마 대부분 과열로 올라오거나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점, 이게 하여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요. 이건 매크로적인 건 아니죠, 그죠? 이건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이제 겉으로 보면은 계속 상승 중이기 때문에 하락한다는 그런 근거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좀 깊게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너무 극심한 쏠림은 또 물극필반이라고, 그죠? 그런 논리를 생각해 봤을 때 지금은 오히려 상방 포지션을 줄이는 게 정석일 만큼 좀 과열이 된 거는 분명한 사실이긴 합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는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뭐 당연히 이렇게 증시가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오르다 보면은, 뭐 물론
조금은 뭐 아직은 뭐 지난번에 급락의 영향에서 좀 덜 벗어난 분들이 계실진 모르겠지만은 대부분 이렇게 올랐으면은 단기적으로 심리가 너무 과열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한쪽을 쳐다보기 시작해요. 그죠? 지금 오르고 있는 것들 왜 오르고 있겠습니까? 뭐 금리나 기대감이라든가 미국의 연착륙 기대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이제 좀 과하게 좀 기대가 반영되고 있는 그런 과정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한쪽을 바라본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방을 보는 좀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겉으로 드러난 근거는 아니고 이제 좀 내부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근거를 할 수가 있겠죠.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는. 참고로 이 기대감에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이 기대감이 가장 극대화되는 때가 이제 오늘 내일 정도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되죠. 엔비디아 실적이 수요일 아침인가 한국 시간으로 발표가 되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직전까지가 아마 어떤 기대감이 가장 뜨겁게 달아오를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전후로 해가지고 특히 막 엄청난 오버슈팅 막 추가적인 급등 이런 게 더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는 좀 주의해서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엔비디아 실적이거든요. 사실 뭐 채권 입찰이고 뭐고 그런 건 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엔비디아 실적은 아시다시피 직접적으로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기대감이 진짜 최고로 달아오를 수 있는 거는 오늘 내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늘 내일 그죠? 화요일 밤 수요일 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그 수요일 밤에 개장하니까 수요일 아침에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아침에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엔비디아 실적이 실제적으로 반영되는 게 수요일 밤 미국 증시니까 오늘 화요일 밤 그리고 수요일 밤 미국 증시까지 한 2거래일 정도 이렇게 시간이 있는 거죠. 그 시간이 어떤 기대감이 엄청나게 뜨겁게 달아오를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심리가 자연적으로 심리가 과열이 되고 기대감이 달아오르고 증시가 급등을 하고 이러면서 사실 이제 이런 현상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결과적으로 변동성이 높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사실 지금 최근에 이제 증시를 시작하신 최근에 주식시장에 입문하신 분들은 지금 이게 일상적인 건가라고 잘 못 느낄 수 있지만 오랫동안 주식을 해오셨던 분들은 사실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얼마나 큰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평상시 시장은 이렇게 움직이지 않죠.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거고 변동성이 크다는 건 굉장히 투기적이라는 이야기인 거고 이런 건 방향 전환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있다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다 이게 직접적인 하방 베팅의 근거가 되지는 못하는 겁니다. 이런 거 이제 옆에서 솔솔 풍기는 냄새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같이 이렇게 사실 이 결정적인 어떤 하방 진입의 근거 이런 게 안 보이는 근거 이런 건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조심스럽게 지켜보면서 첫 번째 매도 신호가 의미 있는 매도 신호가 등장하는 걸 기다리는 게 사실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외에도 아침에 말씀드렸죠. IT 빅테크의 쏠림 강화, S&P에서 S&P 500에서 IT 빅테크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30%에 또 육박하고 있다. 30%는 늘 넘지 못했던 어떤 중요한 자리다. 이런 겁니다. 그런 것들. 더군다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앞두고 있으니까 이런 게 좀 약간 좀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이런 기대감으로 이렇게 비중이 올랐겠구나. 이런 거 좀 너무 과한 게 아니냐.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쭉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사실 결정적으로 그래요. 이게 지금 자리가 이게 이제 나스닥인데요. 사실 제가 이제 여기서 16,400에서 이제 옛날에 하방 진입을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사실 이때에 비하면 지금은 사실 엄청난 근거가 있긴 있다, 사실. 근데 사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아서 이야기는 안 하는데, 아무튼 여전히 이 큰 쌍고점을 만드는 그런 과정 중일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엄밀히 따지면 이건 쌍고점이 아니고요. 3고점을 만드는, 3고점을 확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큰 덩어리 하나 보이죠? 그리고 여기 큰 덩어리 하나, 이번에 큰 덩어리가 하나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전에 제가 16,400에서 나스닥 하방 본다고 그때 욕먹고 거기서 개고생했던 거에 비하면은 사실 지금은 사실 믿을 만한 게 있긴 있다. 여기가 믿을 만한 자리다, 여기가. 그렇게 생각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 실전 투자의 이런 그런 개념에서는 요 앞에만 보는 게 좀 맞긴 맞는 것 같고요. 예전에 있던 그런 저항은 이제 은은하게 영향을 미친다라 생각하시고 이
그 예전에 1년 전에 만들어놨던 이런 저항을 일단 잠시 잊고 그냥 여기만 보는 게 실제적인 대응은 그게 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거 없다. 이거는 뭐 신고가라 봐야 되고 계속 잘 올라가고 있다. 일단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하방 베팅의 근거는 없다고요. 없어요. 예. 없기 때문에 뭐 지금 제가 뭐 역발상을 하자, 뭐 하방 베팅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위험 관리라는 밑밥을 깔아놓고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한데 좀 비판받을 부분이 분명히 있다. 잘못하는 거긴 하다. 좀 뭐 지나치게 편파적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만한 그런 때이긴 합니다. 아무런 뭐 근거는 없어요. 아무런 뭐 근거가 없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이런저런 사정을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할 만한 가치는 근데 충분히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지금 자리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거든요. 여기서 한번 꺾여서 뭐 어떻게 잘 되면은 정말 그 멋진 자리에서 진입을 한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열심히 좀 볼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다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밤에 미국 증시 뭐 물론 열심히 보긴 볼 건데요, 사실. 근데 개인적으로 오늘 밤은 뭐 그렇게 밤늦게까지 볼 생각은 없습니다. 한 장 초반 30분 정도나 보다가 자러 가버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근거가 없어졌거든요. 이게 지난번에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밤에 열심히 봤던 이유는 나스닥이 16,050이라는 자리를 못 넘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여기 그 자리가 마침 지난번 7월 중순에 만들었던 정고점이기 때문에 근거가 있으니까 밤에 열심히 봤던 건데, 사실 지금은 돌파 한창 해버렸기 때문에 위쪽에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압니까?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방 베팅의 근거, 어떤 조그마한 한 단서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그 1년 전 저항을 갖다 붙일 수 있긴 있는데 네, 그거는 좀 무리라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오늘 밤은 그냥 뭐 슬렁슬렁 대충 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해요. 굳이 열심히 하자면 사실 할 근거는 있죠. 굳이 막 선을 그어가면서 볼 수는 있는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막 그렇게 밤늦게까지 볼 만한 이유는 없는 것 같다. 기준 잡아서 하자면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미 이렇게 올라와 버린 이상은 지금은 사실 좀 안전하게 하려면은 여기는 이런 자리들, 지난번 저점 이런 자리들 있죠. 이런 자리가 붕괴가 돼야 이제 본격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기서 이제 또 다시 어떤 고점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이런 자리를 붕괴시키거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딱히 뭐 오늘 밤에 막 밤을 새서 제가 막 봐야 될 일단 그런 가치는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교적 좀 편안하게 볼 생각입니다. 비교적 편안하게요. 그래서 일단 뭐 다 말씀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 쭉 다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있었던 기술적인 이야기들 수박 겉핥기 조금 하고 그러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유럽 증시 아침에 좀 안 보고 넘어갔는데 보시다시피 이런 모양입니다. 잘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루 급등하고 하루 쉬어가고 하루 급등하고 하루 쉬어가면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예요. 이 사실 누적된 이런 피로를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제가 사실 좀 잘 모르겠긴 한데, 주봉 이런 거 보면 조금 좀 티가 날려나 모르겠어요. 이게 일봉에서 보면은 5일선이 이렇게 잘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뭐 그럭저럭 뭐 괜찮다라고 보일 수 있는데, 사실 그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어떤, 야 봐라 지난번부터 누적된 상승 피로가 좀 많이 있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거를 본 방법은 제 생각엔 뭐 주봉 정도를 좀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주봉 정도 보면은 좀 되겠다. 주봉에서도 5일선 그을 수 있죠. 그러니까 5일선이 아니죠. 주봉에서는 5주선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려나? 대략적으로 5주선이 뭐 여기 어딘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지금 굉장히 많이 이 이격이 또 좀 벌어졌을 거다. 이게 1단위로 보면 매일매일 올랐다 쉬었다 올랐다 쉬었다 올랐다 쉬었다 하면서 잘 올라가서 1단위로 보면 문제가 없지만, 이 정도 누적된 거라면은 제 생각은 주봉 정도 단위로 보면은 이런 좀 부담스러운 시세가 조금 더 눈에 좀 잘 들어올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야 쟤는 도대체 뭐가 부담스러운 시세라는 거냐라고 이렇게 갸우뚱하시는 분들은 주봉 한 번씩 정도만 주봉과 이 주봉에 있는 5주선 정도, 이 정도 체크하시면은 뭐 대략적으로 좀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전 사실 뭐 주봉 안 봐도 여기 이제 오랫동안 봐온 그런 경험상 이 정도 기울기에 이런 모습이면은 이제 통상적으로 과열됐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그냥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숫자를 보고 싶거나 그러시면 주봉 보시면 될 것 같긴 해요. 독일 증시 하여튼 이거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무거운 저항에 도달을 했죠. 그래서 만약에 뭐 나는 독일 증시 하방에 베팅하고 싶다 생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직전 고점 자리를 어떤 근거로 해서 조금 좀 열심히 볼 만한 근거는 있겠죠. 이런 거는 오늘 밤에 좀 깨서 볼 만한 필요가 있겠죠. 하실 분들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중국 증시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비리비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저항 여기, 그죠? 여기가 이 자리가 중요한 저항이라 말씀드렸죠. 여기가 이제 증시 부양책 만들어 나갔고 중국 정부가 지금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중요한 어떤 지지와 저항, 중요한 바디 가격이라 할 수 있겠고요. 이 가격을 계속해서 뭐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일단 상승세는 유효하다, 그죠? 상승이 많이 둔화가 돼 있네, 이런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쌍고점 가능성 약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가능성 등장했다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잘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그냥 수박 겉핥기 간단하게 하고, 세계 증시가 강하다라는 거를 지금 일단 그런 모습을 잘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이 중간에 이제 조금씩 의심스러운 냄새나는 자산들이 좀 하나씩 좀 등장은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인 게 일본 증시. 이 정도면은 상승 중 눌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간 조정. 기간 조정. 지난번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피곤해서 기간 조정이야. 쉬는 중이야. 더군다나 여기 정고점, 여기 워낙 무거운 저항이니까 여기 쉬어가는 중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객관적인 관점인데요. 근데 가만 보시면 5거래일 동안 저항이 누적되면서 어딘가를 못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이 양봉의 시가를 붕괴시켜서 이 아래로 와장창 떨어진다면은 이러면 이제 하락 전환이 될 수도 있긴 하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했던 일본 증시, 뭐 엔화 약세, 워렌 버핏이 뭐 엔화 돈 빌려갖고 일본 증시에 투자한다는데 왜 이러냐,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워렌 버핏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워렌 버핏이고 뭐 엔화 약세고 뭐 구로다 총재고 뭐 우에다 총재고 뭐 하여튼 누가 나오던 간에 5거래일 동안 일단 저항은 누적이 된 거다. 예. 일단은 하방 베팅의 근거는 일단은 이런 자리가 일단 등장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수상한 거예요. 야 봐라, 나스닥 미국 증시, 유럽 증시 폭등하는데 이게 본격적인 상승장으로 가려고 그러는 걸까? 야 근데 이렇게 못 가는 친구들도 있네, 왜 그럴까 생각 정도는 해볼 수 있겠죠. 이야기가 조금 좀 옆으로 좀 세긴 하는데, 국제유가 같은 거 보면 조금 이제 냄새가 좀 나긴 나는 거예요. 국제유가가 이제 아시다시피 금리와 요즘에 연관이 많이 돼 있죠. 또 국제유가도요. 10년물 국채금리 쭉 떨어지면서 유가도 쭉 떨어지고 그랬는데, 야 요즘 봐라, 유가가, 금리는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유가가 안 떨어진다. 유가가 더군다나 지금 보시면 좀 의미 있는 바닥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이제 냄새가 나는 그런 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죠? 야 이거 왜 세계 증시는 어떤 이런 흐름을 갖고 있는데 그런 흐름에 반기를 드는 자산들이 하나씩 보이네. 일본 니케이 지수가 그랬고, 이거 뭐죠? 국제유가가 지금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이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겠다.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환율들 좀 살펴볼게요. 대표적으로 반기를 드는 자산이 제 생각에 이제 N1 환율 이런 건 것 같습니다. N1 환율, 이거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지난번 이 자리가 언더슈팅이었음을 확인했고 중요한 지지선을 돌파한 척 했으니까 엔화 매수의 근거는 있는 거예요. 이거 엔화 나 매수한다? 가능한 겁니다. 충분히 매수할 만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사실 세계 증시의 강세와 금리 하락과 더불어서 이런 엔화 엔화 약세, 원화 강세 이런 흐름이 사실 좀 함께 가던 어떤 그런 흐름이었죠. 근데 얘가 반기를 든 거예요. 이런 모습들도 좀 재밌는 모습이긴 합니다. 가장 엔화 대비해서 원화가 가장 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막상 언더슈팅을 주더니 또 지금 가장 원화가 약하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장 원화가 약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쯤 됐으면은 이 자리 부근이 중장기적인 바닥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아직 이 자리를 돌파한 척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뭐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여기가 중요한 저항입니다. 여기 돌파한 척하면 이건 상승으로 전환됐다라고 봐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좀 주의를 해야 된다. 반기를 드는 자산들이 좀 보이긴 한다. 요거 대표적으로 그겁니다. 엔화 사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게 엔화가 N1 환율이 오랫동안 박스권을 만들었고 그랬기 때문에 힘이 많이 누적이 돼서 이번에 어떤 원화 강세가 추세적으로 막 나타날 때 주요국 통화 대비해서 원화가 엄청나게 강세를 보일 때 얘가 가장 강하게 원화 강세가 나타났단 말이죠. N1이.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이게 이렇게 탁 틀어지려고 하고 있다. 이거는 뭔가 좀 꾸리꾸리한 냄새가 난다 정도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수상한 점들도 있다. 예. 엔화 매수의 근거는 드디어 등장한 겁니다. 다른 것도 좀 볼까요? 예, 위안원 환율입니다. 위안원 환율도 이것도 그냥 대놓고 쌍바닥 만들고, 물론 아직 중요한 저항을 넘어서진 못했지만 쌍바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뭐 물론 뭐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요즘에 뭐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뭐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뭐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이렇게 원화가 약해지는 게 뭐 자연스럽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설명도 좀 말이 되긴, 네, 그러니까 뭐 말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냥 제 생각에 좀 그런 설명은 조금 좀 설명력이 좀 낮다라는 판단이고요. 저희 생각에는 이렇게 원화가 일제히 이렇게 주요국 통화 대비 다시 약세를 보이는 거는 약간 좀 어떤 금융시장의 투기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떤 금융시장의 분위기에 의해서 이렇게 일제히 원화가 약세와 강세를 보인다고 보는 게, 사실 지금 관점에선 이게 조금 더 설명력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뭐 물론 달러 인덱스 대비해서 어떻게 돼서 뭐 상대적으로 원화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것도 맞긴 맞는데, 지금 상황에선 그냥 단순히 투기적인 게 굉장히 크게 작용하지 않나, 투기적인 측면에서 이런 걸 설명하는 게 더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래서 뭐 어떤 제 생각엔 그래요. 투기적인 이유로 인해서 여기가 어떤 중장기적인 바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유로화 대비해서도 그렇죠. 유로화 대비해서도 원화가 지금 약세를 급격하게 보이고 있다. 쌍바닥 그 인정할 만하죠. 계속해서 매수세 보이고 있고, 물론 중요한 저항을 아직 넘어가진 못했어요, 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만들어놨던 이런 자리들이 중요한 바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이게 이제 반기를 드는 자산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금융시장에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이런 일제히 흐름 중에 좀 반기를 드는 자산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를 좀 살펴본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저기 원달러 환율은 물론 하락 마감했지만, 그래도 일단 뭐 양봉이 뭐 조금 좀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원달러 환율은 여기서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는 원화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긴 한데, 하여튼 뭐 전반적인 흐름은 보면은 뭐 일부 반기를 드는 자산들도 뭐 나타나고 있다, 이 정도로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이런저런 내용들을 좀 봤고요. 달러 인덱스 보시면 이게 잘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달러 인덱스 떨어지는 속도도 사실 좀 굉장히 좀 장난이 아니긴 해요. 지난번에 너무 급했던 움직임에 대한 되돌림이 나타나는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의미 있는 어떤 지지선 부근까지 내려왔습니다. 한 번쯤 어떤 뭐 반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혹은 하락 속도가 둔화될 수 있는 걸 기대할 수 있는 자리까지는 왔어요. 지지력이 별로 없었거든요, 사실 이런 구간에서는. 근데 이제 여기는 보시다시피 지난 몇 주간 여기서 버텼던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일단 조금 좀 의미 있는 자리까지는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번 일단 뭐 잘 쳐다보자고요. 그래서 일단 뭐 다 말씀드린 것 같고, 다른 통화들도 좀 보자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굉장히 강력한, 그죠? 이거는 저기 달러 위안 환율이죠. 7.1까지 굉장히 급속히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일단 어떤 기술적인 분석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락 N자 목표치를 충족시키고 나서 언더슈팅이 나온 거라고 보기가 딱 좋은 그런 샘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왔냐면은 지난번 여기 직전 저점 자리 중요한 지지력 부근까지 내려왔다. 이게 이제 제가 지난번에 며칠 전에 보여드렸던 그 결승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어떤 사람이 점프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도달하고 있는 그런 그림 보여드렸죠. 약간 그런 모습의 좀 예시를 정확하게 좀 잘 보여주는, 좀 그런 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뭔가 좀 너무 좀 극단적인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의심을 해볼 만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은 지금 금융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에 반기를 드는 건 아니죠. 이거는 지금 금융시장 흐름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금융시장의 흐름에서 거꾸로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이런 흐름들이 너무 급격하지 않냐, 니네 이거 계속 유지할 자신 있냐, 이거를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제가 역발상을 하는 거는요. 네, 어쨌든 이렇게 너무 급격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다른 것도 볼까요? 엔화도 볼까요? 엔화도 아마 좀 비슷한 그런 모습이죠. 엔화도 보시면 지난번에 정부가 개입했었다라는 의혹을 받은 그 자리가 이 자리인데, 그날 저점 부근까지 내려왔다.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락 N자 목표치대로라면 뭐 이런 자리에서 끝내야 되는데,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키고 검증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시세가 좀 진행됐죠. 지나치게 니네 너무 많이 달렸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샘플들이 좀 여기저기서 좀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의 어떤 그 금융시장의 방향성이 언제든 막 확 뒤집힐 수 있다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하긴 해야 된다. 이런 것들만 봐도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변동성이 엄청나다, 그런 특징들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식시장뿐만이 아니고 다 같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특징입니다. 얘네도 뭐죠? 얘네도 금융시장의 기존 흐름에 잘 순응하고 있는 거죠, 그죠? 좀 전에 반기를 든 그런 자산은 아니죠, 그죠? 금융시장 기존 흐름대로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점들까지 일단 쭉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너무 흐름이 강하구나, 너무 좀 많이 달리긴 했구나, 이런 거를 사실 나스닥 이런 거는 우리가 맨날 봐서 잘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좀 전에 저런 환율 보면은 조금 좀 이런 환율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나스닥 이런 거는 뭐 워낙 투기적이니까 이렇게 올라도 야 이게 상승률이 과한 거냐, 좀 고개가 갸우뚱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건 딱 봐도 근데 장대음봉의 길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대충 좀 딱 봐도 좀 느끼기가 좀 좋죠. 그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좀 지금 시장의 움직임이 좀 과하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는 뭐 그런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쫙 다 봤네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고요. 그 와중에 하여튼 증시는 계속해서 근데 잘 올라가고 있다. 꺾이겠다는 신호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코스피는 그 급등 폭등을 하는 게 맞긴 맞는 자리인데요. 이게 어떤 부담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이시다시피 오르다 말았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풋옵션이 조그만한 양봉을 보여주긴 하는데, 일단 이거는 그냥 상승세가 강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잘 올라가고 있구나, 그냥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일단 여기서 일단 당장 반기를 들 만한 그런 근거는 사실 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야, 네가 지난번에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그 레벨 업다운을 가르는 그 기준이 선물 340이라며. 야, 340 부근까지 왔다, 중요한 저항이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는 있는데, 지금 340에서 이게 지금 저항을 맞고 이게 저항을 의식한다라는 그런 일단 근거는 없습니다. 이건 그냥 위로 잘 올라가고 있다 한마디면 되는 겁니다. 물론 잘 올라가더라도 우리 코스피는 전적이 워낙 이런 화려한, 워낙 비실비실한 증시이기 때문에, 물론 미국 증시만큼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 위로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그림이다,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라는 거죠. 코스닥은 계속해서 할 말 없어요. 그냥 박스권이고, 그래서 어쨌든 근데 얘도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압력은 계속해서 받고 있을 겁니다. 더 올라가기 위해서 매물 소화한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나머지 잘 올라가고 있어서 삼성전자 무거운 저항 부근이 음봉 나왔다 이런 거 그냥 딱히 점검할 만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애매한 그런 타이밍, 뭔가 좀 냄새는 나름 좀 진하게 나는 것 같은데, 냄새만 나지 이게 어디서 냄새가 나는지 이게 구체적인 어떤 근거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지금 제 입장이 약간 양치기 소년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좀 많이 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죠. 일단 한번 시간 잘 지내면서 기다려 보는 수밖에요. 엔비디아 실적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아직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일단 좀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위험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변동성 크니까 위험 관리 중요하다 이런 거고요. 그죠? 위험 관리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음번에 더 좋은 기회가 오면 그걸 잡기 위해서 우리가 위험 관리를 하는 겁니다. IMF 때 아니면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런 때 말씀드렸죠. 그죠? IMF 때 2008년 금융위기 때 저 아파트 값이 싸고 저 빌딩 값이 싸고 주식이 싼 거를 사람들이 몰라서 안 산 게 아니라고요. 그때 가서 돈이 없어서 못 산 거예요. 그때 위험 관리를 안 하셨던 분들이 이제 현금이 없어서 막상 이제 진짜 쌀 때가 돼갖고 저때 사야 되는데 이랬는데, 그때 위험 관리를 안 하셨던 분들이 현금이 없어갖고 그때 못 샀던 거라고요. 물론 요즘은 워낙 몇 거래일 단위로 움직여봐야 몇 프로니까 물론 그렇게 지난번에 그런 예시와 달리 이게 지난번에 그런 예시가 확 와닿진 그런 예시가 확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위험 관리를 하는 건 다음번에 더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함도 있는 거다라는 거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다음번에 생각보다 엄청나게 더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 관리 잘 하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